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떠안게 되는 손실, 잘못된 매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주식시장 사건 사고의 진상과 알리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 여러분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힘써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전문가,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용의자 셋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자 첫 번째, 삼성중공업. 두 번째, 효성. 세 번째, 코웨이입니다. 네. 자, 새 용의자들의 인상에서 뭔가 예감이 오시나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다들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다 용의자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진짜 용의자가 누군지 좀 밝혀내야 되겠죠. 인상차기로 봤을 때는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 과거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용의자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인상차기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인상이 참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 과장님 어떠신가요? 일단 오늘 나온 세 종목 다 간만에 다 대형주로 지금 용의자가 선정된 것 같은데요. 일단 대형주들이 최근에 좀 낙폭이 좀 많이 심했었는데 이제 좀 편차가 좀 갈릴 시점이긴 하거든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올라가고 계속 좀 안 좋은 종목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이 시장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은 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좀 계속 용선상에서 배제를 해야 될지 한번 좀 결정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삼성중공업입니다. 알리바이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 장기 투자의 기회. 자, 제가 인상이 안 좋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용의자인데요. 어닝 쇼크를 많이 오래 냈었고요. 그리고 정말 저점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더 내려가고 또 어닝 쇼크 나오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되어버리고, 자, 지금은 좀 뭔가 다를지 증거를 대주시죠. 네. 지금 조선주,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알리바이가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리고 장기 투자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게 이제 알리바이로 제공된 것 같은데, 글쎄요, 장기 투자라는 관점이 사실 1년도 어떤 분들한테 장기 투자로 느껴지고, 또 10년도 장기 투자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0년도 역시 장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라는 그 자체가 사실 좀 애매모호한,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보자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제시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알리바이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터널의 끝이 보인다. 우리가 이제 지하 1층이 지하 1층만 있을지 지하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널의 끝이 보인다 자체도 아직 터널의 끝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는 벌써 지하 몇 층인가요? 글쎄요. 제가 지금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지하 4층이라고 해도 지하 5층, 6층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 쪽하고 M&A가 무산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링이었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M&A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 M&A가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무산되면서 시장에서 또 투매가 발생됐던 그 시기가 바로 11월 19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이 결국 이제 결정을 할 때 M&A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제 신청을 했죠. 그게 물량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재무구조상에 되게 안정적인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제 M&A를 추진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상 좀 무리일 수 있고요. 이게 실망감으로 이제 물량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시 이제 조만간 또 다시 M&A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이제 이렇게 나섰던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그 부담을 감고 가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러면 M&A에 대해서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으로서 이제 모멘텀이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해도 좀 작은, 낮은 확률이 좀 있겠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조선업종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직격탄이 좀 되고 있는데요. 유가에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하방에 대해서 뭐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반등이 최근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가가 반등이 뭐 하락할 때는 거의 3% 4% 떨어졌는데 반등 나왔을 때 0. 몇 %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도까지 또 봤을 때는 유가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과거에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또 수요적인 측면에서 또 감소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네. 이런 유가가 단순하게 저점을 찍어서 반등 나온다. 그래서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 유가 하락세가 이런 기업들에게 경기 문제라든지 수주 같은 전망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네, 결국은 이제 네. LNG선 쪽에서의 그 수주가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건 아니고 우려감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LNG선 쪽에서 수주 물량을 보게 되면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28척 정도를 이제 수주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6척,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5척입니다. 가장 낮아요. 조선업체 그 빅3 중에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이제 만약에 용의자로 나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삼성중공업은 워낙 시장에서 많은 그 리스크 요인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유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네. 빠르게 이제 개선될 만한 그런 이제 이 모멘텀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체포 유력한 네. 용의자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과장님 증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 앞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서 좀 부연 설명드리자고 하면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으로 배 만드는 이제 상품 같은 게 이제 드릴십이거든요. 주 상품이 드릴십인데 요게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발주 급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2015년도, 2015년도 지금 매출액 예상치가 올해랑 좀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유가가 한 55달러 정도 있는데 이게 한 80달러까지 넘어서지 않는 한은 2015년도 전망도 이게 지금 예측하는 것만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유가가 좀 80달러까지 올라가야지 수주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오늘은 조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3% 넘게 상승을 해서 좀 좋아 보인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이제 주가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월봉으로 좀 길게 봤을 때도 지금 180선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2,000원대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생각엔 추가적으로 아주 장기간 동안 지금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져 있을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앵커님께서 지금 매칭 정도냐고 물어봤는데 저 생각은 이미 지금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유가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지하 쪽으로 확장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은 저도 이 결론적으로 이 삼성중공업은 좀 체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조짐이 보여도 역시 이 용의자는 검거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4분기는 이제 물론 이제 3분기보다는 뭐 약간 좀 개선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전년도 대비 상당히 떨어지고 물론 이제 2015년도에는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글로벌 상황을 본다고 하면 유가가 또 어떻게 변할지 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그 부분은 또 변동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많이 경험을 했듯이 실제적으로 실적 발표하면 어닝 쇼크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도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님,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이었다면 석방해 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조선업종 자체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빅3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또 뭐 실적이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이런 이제 삼성중공업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분할 매수 조건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유가와 환율 이 두 가지 변수 모두 앞으로 조선업의 수주와
업황의 부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많습니다. M&A도 무산됐던 사실이 있고요. 삼성중공업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평가를 두 분 모두 해주셨고요.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라는 알리바이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중공업 저희가 검거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효성입니다. 알리바이는 기관의 매수 행진으로 12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 기관은 왜 효성을 사고 있나? 증거를 좀 알아볼까요? 네. 알리바이가 기관의 매수 행진으로 여기서 한번 끊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 이거 따로 이제 끊어서 본다면, 네. 첫 번째 기관의 매수 행진은 맞습니다. 이건 이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0일 이평 돌파를 했다. 이건 이제 사실 이제 보이는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의 이제 이평선,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이제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심리적인 심리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21선은, 그 다음에 또 생명선, 121선은 경기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기준을 누가 세웠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누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혹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써놓은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동한 평균 그 가격대를 말하거든요. 결국은 그 흐름이에요, 흐름.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평선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추세에 대한 흐름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고, 이평선에 맞아서 못 떨어지고, 이평선 때문에 지지력 받고 올라간다. 이런 것 자체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평선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뭐 일주일 정도만 공부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걸로는 돈을 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알리바이로서는 당연히 불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증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 기업의 경우에는 뭐 유가 하락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결국은 이제 화학 그 업체잖아요. 그죠? 화학 업체다 보니까 유가 하락에서 또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가가 또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또 정유업체들이나 화학업체들 전반적으로, 약간의 또 투자 심리가 좀 또 불안 요인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또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 많이 밀리고, 그 다음에 투매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정유 화학주들도 그동안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흐름을 또 볼 때,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을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이나 이제 투신 쪽, 그 다음에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그 업종도 정유주고, 그 다음에 그 종목도 지금 이 안에 지금 올려주신 이제 효성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가 하락,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지금 누군가, 그래서 주요 수급 주체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보고서 매집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저는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석방을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드린다면 이 기업은 화학 업종 대비했을 때 그래도 실적은 좋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섬유 부분 실적이 이제 뭐 9월 베트남 쪽 캐파가 확장되면서 이쪽에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의 거의 60% 이상 차지하는 게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스펜덱스 스프레드가 또 다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4분기 실적이 또 반영이 된다면 다른 화학 업체 대비했을 때 그래도 이 기업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올려주신 기관 매수 행진에 대한 알리바이는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다만 120일 이평선 이런 거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기업을 석방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 과장님. 효성이 그러니까 그 같은 섹터 내에서 화학업종 내에서 그래도 좀 볼만한, 그래도 좀 견조한, 그래서 기관이 매수한다. 가격도 좀 밸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정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실적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4분기 실적이 물론 이제 예상치지만 한 1,200억 종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원래 좀 비수기 쪽입니다. 비수기다 보니까 실적이 원래는 매년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3년도에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110억밖에 안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이제 4분기에는 한 1,200 정도 예상되니까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지금 전문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가는 아까 전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유가 하락 때문에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 분야 쪽에서 화학 부분 쪽에서 이제 유가가 급락에 때 관해서 원래는 이제 프로판 가스 이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주회사 이제 탑픽주는 아니지만 요즘은 최근에 좀 지주회사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석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에 대한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 견조한 실적과 수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정말 베스트고 정말 석방에서 잘 올라갈 만한 용의자라는 증거는 포착되진 않지만 그래도 두 분 모두 석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학, 지주사 쪽의 효성, 저희 석방하는데요. 과연 두 분 전문가 가운데 이 용의자에 대한 전략이 나올까요? 자, 세 번째 용의자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의 알리바이는 최고의 상승 모멘텀은 실적, 4분기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 라는 건데요. 코웨이 고성장주로 평가를 받았고요. 또 그 PR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ROE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됐던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증거 어떠십니까? 네, 물론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실적이 올라갈 때 주가가 상당 기간 정체가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가 나중에 그렇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사실 지금 당장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네. 알리바이인 것 같은데, 물론 4분기 실적이 좋은 건 당연히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일단 4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이제 렌탈 쪽에서, 수수료가 5% 정도 인상 효과가 발생되면서 거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4분기부터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이쪽도 역시 이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기업이 이제 과거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 2년 정도 동안 네. 무려 약 300% 이상 올라갔어요, 주가가. 네네. 그리고 지금 약 4개월 정도 기간 동안 주가가 정체되고 있는 구간이죠. 네. 지금 시장에서 물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그런 기업이 좀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네. 모습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뭐 4개월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될까요? 글쎄요, 기간 조정이 네.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얼마면 만족할까요? 지금 4개월 정도면 추가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6개월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코웨이가 당장 주가의 상승으로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한 가지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다. 역시 이제 실적 좋은 거는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긴 하지만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에서 사실 실적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산이 높으면 고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주가 조정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만큼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코웨이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가격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제 PER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기업의 이제 과거에, 제가 준비된 자료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네. 제가 볼 건 이제 PER이 아니라 PBR입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 이 기업이 이제 과거 동안 이제 시장 안에서 평가받던 그 PBR 수준이 있어요. 자산 가치를 봤을 때는 5배 이상 정도의 수준에서는 사실 거의 고점이거든요. 과거엔 거의 4배 정도 수준의 고점을 형성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번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PBR 상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배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현재 이 기업의 PBR은 6배 정도 수준이죠. 네, 그 정도면 좀 많이 높이 평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있겠지만 나중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분명히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에 몰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주가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증거 불충분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과장님, 코웨이의 증거 어떤 걸 수집하셨나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 일단 증거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까 지금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렌탈 서비스 수수료 인상이 있으면서 한 5% 정도 인상했었었는데 요거에 따른 이제 그 APRU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당 평균 뭐 렌탈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요. 이게 ARPU 같은 경우 지금 2013년, 2014년, 15년도 이렇게 먼저 보시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5,300원대여서 올해는 25,600원으로 한 300원 정도 좀 안 되게 오른 한 1% 좀 넘는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6,300원으로 좀 상승률이 한 3% 가깝게 좀 안 되게 상승을 할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상승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가입자 수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자료를 봤었을 때 올해보다 지금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알리바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의 상승 모멘텀 실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좋아지는 회사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한 단계 더 좋아지고 그 후년도 좀 더 좋아지는 회사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알리바이가 좀 괜찮다고 성립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채널이 조금 다양화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방문 판매나 이런 걸 위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새롭게 이제 판매 채널이 늘어난 부분은 이제 홈쇼핑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할인마트 등에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신규 판매량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되고 있거든요. 올해 특히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가 신규가 한 150만 건으로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내적인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또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걸로 보고 있고 거기다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도 본다고 하면 중국 쪽에서 이제 대기오염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공기청정기 이런 렌탈 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좀 더 기대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 매출을 본다고 하면 2014년도가 한 1,840억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는 한 2,200억 좀 안 되게 지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출액 규모가 한 20% 좀 안 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해외 쪽에서도 이제 고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현재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 가격 때문에 좀 부담되긴 하지만 최근에 좀 버텨주는 모습도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좀 버텨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기간 쪽이나 이거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금 하루를 팔면 하루 좀 들어오고 매수하고 이러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보다는 지켜주면서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굳이 이제 뭐 체포나 이럴 할 필요 없고 저는 석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몇 개월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까지 예측해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나가고 이 내년 초에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내 시장이 좀 살아나면 이 회사가 살아나지 국내 시장이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회사는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도뿐만 아니라 시장이 좀 살아나지 이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간 조정에서 벗어나서 가격이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웨이에 대한 의견 엇갈리는데요.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코웨이, 올해 주가가 95,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는 85,600원. 잘 버티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무너지면 어떠한 실적도 성장주도 일단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다. 많이 올라간 데 따른 부담은 두 분 모두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렌탈 수수료의 인상, 또 중국 쪽의 성장성, 내년에도 코웨이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웨이는 2004년부터 10년 동안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성장 주식입니다. 자, 코웨이. 일단은 좀 가격 부담, 기간 조정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위험으로 놓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새 용의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저희가 검거했고요. 효성은 석방, 코웨이는 증거 불충분입니다. 전략 주시죠, 전문가님. 가격만 볼게요. 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효성의 경우에는 매수가는 지금 69,000원에서 7만원 정도 수준을 매수가로,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7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공략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10% 수익을 보셨는데요. 정 과장님은 어떤 용의자의 전략 주실 건가요? 저는 코웨이에 대해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한 85,000원 정도. 원래 처음에 종목 받았을 때는 한 87,00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서 85,000원까지 왔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면 한 매수 좀 더 빠지면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0만 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7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웨이 신고가 경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시 옵니다.